1980년 전남 여수에 장날을 앞두고 돛집 장수들이 하나둘 모여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개 부잣집의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는 무언가 탁 하고 부딪힌 흔적이 있었고, 그 집의 마당에는 옛날 그 동동구루무라고 부르던 크림, 그 크림의 통과 앞치마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중요한 목격자가 2명 있었어요. 한 명은 어린 꼬마 남자아이, 또 다른 한 명은 냄비 장수 아저씨. 꼬마 남자아이의 증언에 따르면 제가 친구들과 숨바꼭질 한다고 이 집 뒤뜰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인 아줌마가 누구한테 막 소리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주인 아줌마가 누구랑 싸운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약장수 따라간다고 잠깐 거기 숨어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목격자 냄비장수는 내가 이 집 벽 너머에서 오줌을 누고 있었는데 이 집 안에서 막 여자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아니 갑자기 웬 여자가 허둥지둥 이 집에서 뛰쳐나가는 거야. 뭔가 큰 일을 저지른 사람 같았다니까. 그 도망간 여자의 인상착의가 내가 보긴 봤는데 저 여자야, 저 여자. 사건 현장에서 이 냄비 장수가 한 여자를 가리킨 거예요. 저 여자라고. 그런데 지목당한 그 여자가 막 당황을 하더니 도망가. 왜 도망가? 경찰은 바로 그 여자를 잡았는데 그 여자가 저 아니에요. 저 안 죽였어요. 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도망가? 이 여자는 형사님이 쫓아오길래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저는 그냥 살짝 밀기만 했을 뿐이에요. 저는 죽은지도 몰랐다고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자백을 한 거예요. 바로 경찰은 그 여자를 경찰서로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잡혀 들어온 여자는 바로 방석을 파는 방석 장수 여성이었어요. 어린 꼬마 아이와 냄비 장수의 증언, 그리고 방석 장수 여성의 자백까지. 이렇게 이 사건은 해결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취조를 하다가 이 방석 장수 여성이 우연히 경찰한테 넘겨준 피해자의 시신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방석 장수가 뭐야? 이 여자가 죽은 거예요? 형사님이 죽었다는 여자가 이 여자예요? 아니, 저랑 싸운 여자는 이 여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 여자 본 적도 없다고요. 저랑 싸운 여자는 막 머리가 곱슬머리에 사체 사진을 본 방석 장수가 갑자기 자기의 모든 자백을 뒤엎고 자신은 집주인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그렇게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증언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다시 한번 목격자들을 소환시켰습니다. 이 꼬마 아이는 제가 그날 뒤뜰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었냐면 막 어떤 여자가 아니 이봐요, 왜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요?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가 왜 밀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꼬마의 증언을 뒷받침하듯이 이 냄비 장수 역시도 맞아. 나도 그날 오줌 싸면서 분명히 그 소리 들었어요. 막 주인집 여자가 왜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냐고 막 그러고 다른 여자도 막 뭐라고 하면서 둘이 막 싸우더라니까. 그렇게 막 싸우는가 싶더니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리고 이런 냄비 장수의 증언을 뒷받침하듯이 이 꼬마 아이도 맞아요. 저도 쿵 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는 몰라요. 저 그때 약장수가 왔다길래 뒤뜰에서 나와가지고 약장수를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냄비 장수가 그 꼬마애가 약장수를 따라갔다 그래요? 얘가 뭐 착각하나 보네. 나는 분명히 약장수가 간 다음에 오줌을 누면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걔는 싸우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 약장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딱 이 부분에서 목격자들의 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꼬마 아이는 싸우는 소리를 듣고 약장수를 따라갔다. 냄비 장수는 아니다. 약장수가 간 다음에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경찰은 이 냄비 장수한테 강력한 용의자인 방석장수 여성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줬습니다. 사건의 그날 본인이 들었다는 싸우던 목소리, 이 목소리 맞아요? 이 말에 냄비 장수는 맞아요. 분명히 이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 꼬마 아이가 제가 들었던 목소리는 이 목소리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런데 경찰 아저씨, 왜 방석장수가 동동구르무를 팔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이야? 이 꼬마 아이가 하는 말이, 주인집 아줌마가 누군가와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인집 아줌마가 동동구르무를 안 산다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동구르무는 옛날 말이고요. 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건 현장인 집 마당에도 이 크림통이 떨어져 있었죠. 당시 사건 정황을 똑같이 설명했던 꼬마 아이와 냄비 장수. 하지만 사건의 시간과 범인의 목소리에 대한 증언이 묘하게 엇갈렸습니다. 꼬마는 집주인이 죽은 후에 약장수를 따라갔는데 냄비 장수는 약장수가 떠난 후에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냄비 장수는 딱 그 시각 그 집에서 허겁지겁 나오는 방석 장수를 봤죠. 싸우는 목소리도 방석 장수가 맞았다고 하고 제일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방석 장수. 그런데 꼬마 아이가 들었다는 동동구르무는 뭐지? 도대체 이 사건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요? 경찰은 방석 장수를 데리고 사건 현장 근처에 5일장이 열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동동구르무, 크림을 파는 장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 여자예요. 나랑 싸운 여자는 저 여자라고요. 방석 장수 여성이 동동구르무를 파는 여성을 보고 이 여자가 나랑 싸운 여자다 라면서 딱 찝은 거예요. 그렇게 동동구르무 장수도 경찰에 체포가 됐고 취조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부잣집 여주인을 죽인 범인은 방석 장수가 아닌 동동구르무, 크림을 파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된 사건이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까 이 꼬마 아이가 뒤뜰에 숨어 있을 때 방에 있던 집주인과 다투고 있었던 사람은 방석 장수가 아닌 동동구르무 장수였습니다. 이 동동구르무 장수가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집주인이, 아니 왜 말도 없이 마음대로 들어와? 나가요! 그러니까 이 동동구르무 장수가, 사모님 한번 써보세요. 이거 쓰면 아기 피부 된다니까요? 몰라, 나가라고. 나가. 공짜로 줘도 이런 싸구려 안 써. 나가라고. 그러면서 이 집주인 여성이 이 동동구르무 장수가 들고 있었던 크림을 던진 거예요. 이런 싸구려 안 써 하면서 나가라고.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두 사람 간의 몸싸움, 실랑이가 살짝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아니 나가라고 하면 되지 왜 밀고 그래요? 하면서 이 구르무 장수가 집주인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뒤로 나가 떨어진 이 집주인이 바닥에 머리를 잘못 부딪히면서 그대로 즉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약장수가 도착했고 이를 알게 된 꼬마는 바로 뒤뜰에 숨어 있다가 약장수를 따라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꼬마가 나가자마자 바로 방석장수 여성이 그 집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때 냄비장수 아저씨가 오줌이 마렵다고 이 집주인 집 벽 쪽에서 몰래 볼일을 보게 됐던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방석장수 여자는 계세요? 방석 사세요?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모습에 놀란 이 구르모 장수 여성이 급한 대로 시신을 방에 숨기고 자기가 집주인인 척 밖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집주인이 자기한테 했던 거와 똑같이 방석장수한테 왜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와요? 나가요. 이딴 방석 공짜로 줘도 안 써. 하면서 밀고 소리 지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석장수도 똑같이 나가라고 하면 되지 왜 밀고 그래요? 하면서 밀지 말라고 이 구르무 장수 여성을 탁 쳤는데 진짜 집주인 여성처럼 자기도 뒤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떨어진 척, 쓰러진 척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놀란 방석장수, 자기가 이 집의 집주인을 죽였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오줌 싸던 냄비 장수가 듣게 됐던 거고 놀라서 허겁지겁 나가던 방석 장수의 모습까지 보게 됐던 거예요. 방석 장수가 놀래서 허겁지겁 집을 나가는 걸 본 이 구르무 장수 여성은 바로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짐을 챙겨 집의 뒷문으로 도망을 갔고 이를 보지 못했던 냄비 장수는 당연히 방석 장수가 범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옆에가 실제 사건이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에요. 이분의 인터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범인으로 몰렸던 방석 장수 아주머니는 시신 사진을 보고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진범은 구르무 장수였는데 이 방석 장수 아줌마가 들어오니까 집주인인 척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웠던 사건입니다. 라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같은 장면을 목격한 듯 했던 목격자들의 증언. 하지만 완전히 서로 달랐던. 그래서 오늘은 1980년대 여수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